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 방송을 보시던 아니면 이 차트와 관련된 주식 책을 보시던 아니면 뭐 TV 방송을 보시던 이렇게 차트와 관련된 매매 방법을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당연히 지나간 차트 펼쳐놓고 여기가 지지됐으니까 매수하세요. 여기가 돌파됐으니까 이런 차트에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야, 무슨 국민학생도 아니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거 누구나 모르겠냐. 다 지나간 차트 펼쳐놓고 여기가 매수 지점입니다. 여기가 매도 지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어찌 보면은 차트 매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차트 매매를 통한 이 한계점,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매매 기준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한 모습을 최대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양대 매매 기준이죠. 그렇죠?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있는데 먼저 이 양대 매매 기준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차트 매매가 아닌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한계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런 버핏이 뭐 기본적 분석을 해서 수익을 뭐 장기간 오랫동안 내고 대표적인 거대 주식 투자 시장의 거대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 기본적 분석, 기업의 이런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그렇죠? 현재 주가의 가격의 위치를 통해 저평가됐느냐, 고평가됐느냐를 판단해서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은 매수 후 보유, 그리고 반대로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높게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다면 반대로 매도하는 그런 하나의 매매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 분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 개인들이 이런 내재 가치 분석과 현재 주가의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제공되는 이런 재무제표들,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가 현재 기업보다 내재 가치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그렇게 해서 뭐 퍼가 낮고 PBR이 낮고, 그렇죠? 뭐 이런 투자 지표들이 저평가된 것을 찾았는데 그래서 매수를 했지만은 이런 내재 가치를 분석한 후 이런 가치가 주가 상승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3년, 5년, 10년 동안 그 종목을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도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이 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다 좋을 것인가? 아니겠죠.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 첫 번째, 차트는, 그렇죠, 과거에 이런 단순한 가격 변동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매매의 한계점을 꼬집는 사람들은 야, 과거에 그렇게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먼저 패턴. 유사한 차트 모양, 뭐 이평선, 뭐 61선 눌림에서는 주가가 상승한다. 또 21선에서는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이평선의 차트 모양, 또 캔들, 뭐 캔들의 조합도 많죠. 뭐 캔들 모양, 뭐 아랫꼬리 망치형, 그렇죠. 뭐 수급 들어온 비석형, 조정이 나오는 십자형, 뭐 이런 캔들의 조합, 아니면 가격, 캔들로 갖고 가격, 정고점, 돌파, 전저점, 지지, 이런 것들 유사한 차트 모양에서 분명히 상승 종목도 나오고 하락 종목도 나온다. 그래서 차트 패턴 매매에, 차트를 통한 매매에 한계점이 또 있을 것이고, 시기, 그렇죠. 과거에 동일한 차트 모양은 상승을 했는데 왜 현재 지금은 그런 동일한 모양에서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죠. 차트 매매의 한계죠. 두 번째, 차트 매매 상승 패턴에서 어떠한 뭐 이평선을 지지를 하던, 그래서 상승을 하던, 뭐 돌파를 하던, 이런 상승 패턴에서 상승하다가 느닷없이 하락이 나오고, 그렇죠. 하락 패턴에서 하락하다가 또 상승이 나오고, 기존의 차트 패턴과 다르게 이런 차트는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돌파 매매나 눌림목 매매할 때, 이게 차트 매매의 두 번째 한계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차트의 모양은, 이평선, 캔들, 뭐 이런 차트의 모양은 개인차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달라서 일괄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A라는 한 종목의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의 기회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실의 위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시 종목을 보면은, 오션브리지라는 예시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도, 그렇죠, 차트가 정고점을 이렇게 1차 정고점, 그리고 1차, 2차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면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야, 이 종목 한번 돌파 나오고 꼭대기 찍고 윗꼬리 걸고 하락하는 중이구나, 이 종목이 이제 끝났어, 그렇게 동일한 차트를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 급격히 상승했다가 이번 지수 조정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 정고점 라인대에서 주가가 아랫꼬리 달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매물 물량이 안 나왔다,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을 보고도 이렇게 고가로 올랐다가 이제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1차 상승 이후 이제 눌림이 끝나고 또 한번 지수가 받쳐준다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고점 라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이 차트를, 동일한 차트를 놓고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차트 매매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차트를 통한 매매를 주로 많이 하지만은 이런 한계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의 차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의 모습,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를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방향성을 잡을 때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또 우리는 갖고 있어야겠죠. 먼저 패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모양의 이런 이평선 캔들에서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나오고, 또 과거에는 동일한 차트 모양으로 상승했는데 지금은 상승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나올 때 그 종목, 그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가 지수는 과연 어땠는가. 그렇죠. 주가 지수가 상승장일 때 동일한 차트 모양을 보고 매수를 하면 또 상승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 지수가 하락기인데 동일한 차트 모양이라고 해서 덜컥 들어갔다는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거시적인 주가 지수의 움직임도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해당 종목의 수급, 차트 모양만 동일한다고 해서 똑같이 상승이 나온다, 아니겠죠.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차트 모양은 동일하지만 어떤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종목은 동일한 차트 모양인데도 상승이 나온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거나 또는 최소한 매도하지 않는 종목일 때 차트는 동일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 가지 주된 종목의 업종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는 종목인가, 차트가 아무리 동일해도 저무는 업종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과 시대에 맞는 주된 업종을 갖고 있는 종목, 차트가 동일해도 상승률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차트 모양이 동일하지만은 이 종목 저 종목 어떤 종목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는 시기와 종목과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택도 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한 종목의 몰빵이 아니라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차트 매매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회피시키는 종목을 두세 종목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 또한 어느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3번 돌파 매매, 돌파하다가 하락, 눌림 매매, 지지하다가 하락, 그렇죠? 속임수, 차트에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 그런 속임수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형 종목의 특징들이 있겠죠. 호가창이 얇습니다. 한 호가에 작게는 몇백만 원,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막말로 저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금 운용이 좀 되시는 분들, 소형 종목 한 호가에 몇백만 원밖에 없는 종목 한 3, 4천만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야, 그냥 시장가로 이 종목 정리해야겠다 던져버리면 순간 1%, 2%, 3% 그냥 빠져버리죠. 차트 순식간에 일봉 분봉 다 망가져버립니다. 이런 소형 종목을 접근을 해놓고, 그렇죠? 이런 차트의 속임수는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래량. 차트의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도 우리는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거래량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상승할 시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지 않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렇죠?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이고,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감소가 돼야겠죠. 그래야 상승시켰던 이 매수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속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우린 거래량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크게 올라서 꼭지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죠. 인젠 매수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속임수를 패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봐야 되고, 또 호가창, 그렇죠. 우리 제 영상 중에 지금 거래량, 호가창, 거래원, 손절매, 양봉매수 다 제 영상에 각각 한 편의 주제로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호가창도 우리 기본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수세가 많은데 주가가 못 오른다. 그렇죠? 허매수라고 우리 알고 있고,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은데 매수세는 없고, 그런데 주가는 조금씩 오른다? 허매도 물량이죠. 그래서 허매수 물량과 허매도 물량이 어떤 모습 속에 이 호가창에 대기 물량으로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임수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거래원, 개인들이 많은 키움증권, 거기서 거래원의 매수 상위에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매도 상위에
키움이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월등히 많다.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많은 종목이다. 그랬을 때는 또 속임수 상승과 단타 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속임수 하락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외국계 중에서도 뭐 메릴린치나 이런 CS 단타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외국계 거래원이 아닌 뭐 골드만, 그렇죠. 그런 전통적인 거래원을 통한 그런 매수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울러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일직선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파동을 그리죠. 상승과 하락 파동. 그렇죠. 속임수 내 매매 기준에 의해서 매수했는데 이런 차트 패턴 매매에서 속임수가 나온다. 그렇죠. 기준가를 이탈하였을 시에는 이런 손절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눌림이 나왔는데, 그렇죠. 지지가 나왔는데 당연히 상승할 것이야. 그래서 미리 잔뜩 매수해놓고 몰빵해놓고 상승이 안 나오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매매, 양봉 매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매수를 주로 합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또 오히려 오르지 않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 그렇죠. 급격히 오르는 종목 따라갔다가 추격 매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양봉을 보일 때 방향을 잡았을 때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금 올라있던 상황에서 올라가는 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을 잡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리 지지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손실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차트에 속임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차트 패턴 매매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몰빵이 아닌 언제든지 주가는 내 생각과 달리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기준점에 의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534 아니면 433 뭐 아니면 50, 50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분할 매수 비중을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하면은 이런 차트 패턴의 한계를 우리가 또 한번 극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개인차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승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하락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폭넓은 경험적 지식 쌓기, 그렇죠. 그래서 차트 분석의 안목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하루에 딱 한 종목만 5분만 투자해서 이런 테마주가 아닌 일반 상승 종목 중에서 월봉, 주봉, 일봉, 분봉도 1분봉, 3분봉, 뭐 5분봉, 15분봉, 30분봉 다 한 번씩만 5분만 투자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거쳐야 주가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트의 모양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그럴 때 수급은 어떻고 이 종목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루가, 일주가, 한 달이, 1년이 분명히 차트 보는 안목이 길러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트 매매는 단순히 패턴을 암기해서 똑같은 모양에서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지, 이런 암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는 매우 중요한 속성은 차트를 통해 숨어있는 이런 매매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평선과 캔들, 왜 이평선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지, 왜 이 캔들의 저점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지가 나오는지, 그렇죠? 반대로 왜 지금 주가는 머리 위에 있는 이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올라가지 못하는지, 왜 전고점 캔들에서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이런 이평선과 캔들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도자, 그 종목의 보유자, 그리고 신규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와 이런 심리를 읽는 과정을 반드시 차트를 통해서 읽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는 절대 암기가 아니라 이런 심리를 읽고 지지가 나왔을 때는 매수 세력이 더 커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고, 저항이 나왔을 때는 매도 세력이 더 커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분명히 계속 차트를 보면서 느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트는 단독으로만 매매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차트의 한계를 알아본 것은 과거의 차트 모양으로서, 그렇죠, 그런 모습 차트를 펼쳐놓고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는 단독 매매만 해서는 안 되고 매매 시기, 그리고 그 종목에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종목이 어떤 업종을 보유하고 운영하는지, 또 그 종목의 재료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도 그냥 상승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나중에 나올 것이고, 어떠한 종목도 상승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종목의 특징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분산, 분할, 손절매 등 이런 매매 기술과 동반될 때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차트의 한계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공부할 때에는 과거 차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차트 흐름을 통해서 다음의 움직임을 100%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러한 한계점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런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거기에 더 힘이 실려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고점을 뚫었을 때, 첫 번째 전고점을 뚫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전고점을 뚫었을 때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렇죠, 9.7%라는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캔들의 저항 라인인 전고점을 뚫었을 때, 이평선의 전고점을 뚫었을 때 이 라인이죠. 그렇죠? 모든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상승하다가 이평선들이 밀집하고 단기, 장기, 중기, 월봉의 20월선에 해당하는 361선, 주봉의 20주선에 대략 해당하는 91선 다 돌파했을 때 무려 23%라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평선들의 저항을 모두 다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은 과거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종목이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매매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대로 움직여준다면 이런 모습처럼 그 종목 또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확률적 접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본 전제로 갖고 있어야지, 100%라는 것은 절대 없고 분명한 것은 확률적 접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차트의 한계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